전년 동월비로 이제 2020년 한 중순, 중순 정도를 기점으로 보시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죠. 이 막대 그래프가 세대수 증감률인데 세대수 증감률이 어때요? 그래도 못해도 한 1% 이상은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즉 매년 그래도 1% 이상씩은 세대수가 증감을 하면서 새로운 집에 대한 이런 수요가 필요했었는데 최근은 어떻죠? 네,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8월 달에 0.7, 9월 달에도 0.8. 그래서 세대수 증감률이 이제는 1% 미만으로까지 지금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세대수 증감률도 언젠가는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구수와 세대수 데이터를 좀 더 이제 한번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조만간 이제 리치고 앱에서도 이제 그동안 리치고 엑스퍼트에서 보셨던 이런 큰 이런 화면의 구조를 아마 다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이나 여기서 이런 거 했던 자료들을 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게 될 거고요. 이제 일부는 좀 유료가 좀 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인구수 이제 증감률 전년 동월비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인구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월비로 이제 2020년 한 중순, 중순 정도를 기점으로 보시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죠. 자, 보시면 이제 8월달 23년 8월달 기준으로 이제 인구수가 5,137만 7,213명 정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이렇게 계속 지금 꺾이고 있죠. 그래서 2013년 대비해서 많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 지금 정도 인구라면은 한 2015년 정도 인구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2023년 한 8, 9월 가을 정도의 지금 인구는 2015년 한 초중반 정도 수준까지 지금 감소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대수가 보시는 것처럼 어찌됐건 세대수는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막대 그래프가 세대수 증감률인데 세대수 증감률이 어때요? 그래도 못해도 한 1% 이상은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즉 매년 그래도 1% 이상씩은 세대수가 증감을 하면서 새로운 집에 대한 이런 수요가 필요했었는데 최근은 어떻죠? 네,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8월 달에 0.7, 9월 달에도 0.8. 그래서 세대수 증감률이 이제는 1% 미만으로까지 지금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세대수 증감률도 언젠가는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학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은 좋지 않은 그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연령대별로 지금 이제 쪼갠 건데, 자, 이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인구수가 이제 50대입니다. 그래서 50대가 이제 86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많은 데가 이제 40대입니다. 그래서 40대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8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6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가 이제 755만 명. 자, 그 다음이 이제 30대가 이제 658만 명 정도 되고, 이제 20대와 70대 이상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20대 미만. 그래서 뭐 10살 미만 10대들까지 합해서 한 8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고령화에 대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서울을 우리가 대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좀 인구 데이터를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데이터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도시가 어디죠? 바로 세종입니다. 네, 세종의 평균 나이가 38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그 다음에 광주, 광역시, 대전 요 지역들이 이제 43세 정도. 그리고 이제 서울이 서울, 울산, 인천, 제주도 여기가 이제 44세 정도 됩니다. 평균 나이가. 네, 그래서 세종 빼놓고는 평균 나이가 전부 다 40대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이제 아마 50대까지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이제 평균 나이가 많은 데가 어디냐? 바로 경북과 전남입니다. 그래서 경북과 전남이 지금 48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평균 연령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서울은 보시면은 20대 미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0세 나이대, 그 다음에 10대 나이를 다 합해도 130만 명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0대, 그리고 30대,
40대 그리고 50대가 가장 많죠. 서울도 50대가 한 149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 70대가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30대, 40대, 50대가 늙어가면서 이게 가장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추이를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원래는 2009년만 하더라도요. 누가 제일 많았냐? 2009년이면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20대 미만이 224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즉 2009년만 해도 그냥 돌아다니면은 20대 미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많았던 게 누구냐? 30대가 192만 명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이 20대, 그 다음이 40대. 그래서 30대, 20대,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20세 미만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2009년만 하더라도.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50대. 그 다음이 60대, 그 다음에 70대. 그러니까 2009년 10년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꽉꽉 차 있고 60대, 70대이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이게 자 60대 분들이 보시면 자 어때요? 비율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70대 이상이신 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20대 미만 계속 줄어서 이제는 60대 분들보다 더 작아요. 20대가 더 작아졌고요. 그 다음에 30대이신 분들도 많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40대의 분들도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50대인데 50대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데 서울의 인구가 서울이 지금 누구만 늘고 있어요? 예,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만 지금 늘고 있다. 60대와 70대 이상만 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요 앞으로의 그림이 요 뒤에 그림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제가 한번 이 추세대로 서울의 이 인구, 연령대별 인구의 이 추세대로 제가 선을 한번 쭉 한번 그어봤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가 이제 상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제 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역전이 됩니다. 20대 이하, 뭐 20대, 30대, 40대는 보다 60대, 70대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 언제 온다? 네, 2025년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즈음에 이제 온다. 자, 그리고 이제 2030년대가 되면 어때요? 확실하게 이제 60대, 70대가 많아지고 35년 정도가 되면 이 격차가 더더욱 벌어집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뭐 신생아, 특례 또 해서 특례 대출로 지금 또 이런 것들까지 꺼내서 어떻게든 지금 출생률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커서 집을 살려면은 30년, 4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40년이 몇 년이에요? 2070년은 돼야 되는데 2070년. 그거는 너무 먼 얘기니까 일단은 우리가 빼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60대나 70대가 이제 집을 과연 살까요? 60대나 70, 물론 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사시겠지만 일단 뭐 좀 더 젊은 연령층에 비해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2030년대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대수도 아마도 2030년대가 되면 세대수마저 줄어들 거고 인구 구성비 자체가 젊은 사람이 없고 60대, 70대가 훨씬 많아진다고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과연 그런 세상이 왔을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동산 빅데이터 전도사로서 저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 이제는 해외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에 자금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을 빼고 결국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이런 큰 시장으로 저는 부동산 자산을 좀 옮길 필요가 있겠다.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도 한 2030년대 정도가 되면은 한국 부동산보다는 미국 부동산 쪽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꿈도 저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이제 우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그냥 너무 외면하고 우리가 또 내피셜만 돌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젊은 사람들은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이게 지금 만나는 게 25년이란 말이에요. 역전이 25년 이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는 줄어드는 이런 세상이 머지않아 시작된다. 일단 이 데이터는
서울 데이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연령대가 높아지시면 아무래도 활동량이나 이런 게 어때요? 많지 않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저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주목구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게 상업용 부동산이건 주거용이건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이제는 리치고가 다 만들어놨잖아요.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리치고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빅데이터 전도사로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활동을 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선진화 그리고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가 많다.